이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라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게만 공개된 자료입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며 온라인 학습을 시작해봅시다. 4학년 사회교과 지역화 인정도서인 서울의 생활. 서울의 생활 두 번째 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서울의 역사입니다. 그중 작은 2단원. 서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난 작은 1단원에서 서울의 문화유산에 대해 배웠었지요. 오늘 배울 작은 2단원에서는 서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배울 텐데요. 오늘 서울의 생활을 먼저 살펴본 뒤에 사회책의 작은 2단원을 배울 때 우리 지역인 서울을 떠올리며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4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생활 54쪽입니다. 서울의 역사적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서울의 나라를 세우거나 서울을 수도로 하여 나라를 발전시킨 왕을 살펴볼게요. 서울의 문화유산 시간에서 잠깐 언급했던 한강위역에 백제를 세운 원조가 정착한 곳을 밀례라고 하는데요. 주몽의 세 아들 중 원조는 한강 이남의 하남 밀례성을 터를 잡았다고 해요. 신형인 비유는 인천의 바닷가인 미추홀 지역에 터를 잡았다가 나중에 합쳐졌어요. 참고로 이때의 위례는 현재 위례 신도시라고 부르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 한성백제의 하남위례성이 있던 지역은 여러 곳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그중 하나가 송파구의 한강위역으로 추정됩니다. 백제의 옛 무덤을 지나는 도로라 백제고불로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업적이 훌륭하셔서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세종대왕님. 한글을 창제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밖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특히 임대를 찾을 때에 신분에 관계없이 뛰어난 능력만을 보고 등용하셔서 나라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지요. 훌륭한 그 업적으로 많은 곳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학교나 연구기지, 신도시의 이름부터 심지어 소행성 이름까지 있어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길의 이름은 종로구와 중구의 세종대로입니다. 위 지도의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로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님 동산이 있답니다. 세종대왕님 앞에는 장영실에게 제작하도록 한 혼천이와 앙부일구 그리고 문종에게 제작하도록 한 츠고기가 놓여 있어요. 아참, 세종대왕님은 만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위인들을 찾아볼게요. 고려시대 당시 기준은 우리나라 서북쪽의 교통의 요지에서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개경으로 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통로 중 북쪽 통로였어요. 그 당시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에서 귀주대첩으로 큰 승리를 거둔 강감찬 장군님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는 곳이 바로 관악구 봉촌동에 위치한 이곳 낙성대입니다. 별이 떨어졌다라고 이름 붙여 진 곳이에요. 근처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낙성대 공원을 갈 수 있어요. 낙성대역이 속한 이 큰 도로의 이름은 강감찬 대로랍니다. 56쪽에는 조선의 임진왜란 시기에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 나옵니다. 훌륭한 무관이셨기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이 시호를 받은 다른 장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충무공하면 이순신을 떠올릴 정도로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는 분입니다. 물론 장군이라는 호칭도 당시 거에 쓰인 적이 없기에 현재 해군에서는 제독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어때요? 이순신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서울에서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볼게요. 광복 이후에 일본식으로 된 도로 이름들을 한국식으로 바꿀 당시에 이곳 중구에서 태어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이순신님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라고 지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일본인을 내쫓는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위 지도의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로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이순신님의 동상이 있답니다. 아참, 이순신님은 100원짜리 동전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교재에는 없지만 충무로와 비슷한 사례로 광복 후 중국인 밀집 지역이었던 지금의 자리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중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붙인 을지로가 있습니다. 위 지도의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57쪽에는 우리 지역 서울에서 문화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도화서란 조선시대의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어 그림을 그리는 화원을 등용하고 길렀던 관청으로 인사동에 있었어요. 정서는 중국과 달리 우리 조선만의 산과 강을 표현한 진경산수화를 잘 그렸어요. 인왕제색도라는 그림 어떠한가요? 인왕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지요? 중랑구에서 동대문구로 이어져 분홍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곳은 겸재 정선의 호를 따서 붙인 겸재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화서 출신의 화원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풍속화가로서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신윤복은 양반층이나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지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화가들인가요? 작품을 더 살펴보면 당시 생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러한 그림 덕분에 당시 생활이나 의복들을 재현할 수 있지요. 방정환님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도 인쇄하셨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잡지인 월간 어린이를 만들었는데 이 잡지는 매년 10만 부씩 판매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인기를 누렸답니다. 또한 어린이 연구단체인 색동회를 세우며 어린이를 위한 문학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의 어린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지요. 작은 물결이라는 뜻으로 방정환의 호로 쓰였던 한자어인 소파. 지도의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된 이 길의 이름은 소파로입니다. 참고로 광진구의 서울어린이대 공원에 가면 방정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답니다. 육상선수 송기정님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으로 가난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달리기 실력을 높이 평가받아 여러 도움을 받아 처음 나갔던 도쿄 마라톤 풀코스 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연이어 13개 대회 중 10번의 우승을 하였고 결국 일본 대표로 조선인을 세우지 않으려던 일본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금메달을 수여했어요. 최고의 영광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이지만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는 한글로 슬프다라고 적혀 있어 한국인들의 가슴이 아팠답니다. 단상에 올라갈 때에도 대왕 참나무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려 했고 동아일보는 이때 일장기를 지우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보여줬어요. 59쪽에는 건강을 지켜준 사람으로 첫 번째 허준이 등장합니다. 허준은 왕실 병원인 내의원의 의사였어요. 임진왜란 때 피난 가지 않고 조정에 남아 선조를 모셨으며 선조의 명을 받아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사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광해군 때에는 광해군의 청연두를 고치기도 하고 이때 편찬을 완료한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곧 허준은 정일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허준은 임금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이였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여 본인의 전문 분야인 약초들로 치료를 돕는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던 것이지요. 이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 근처에는 구암 허준의 호를 딴 허준로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허준의 동상이 있는 구암 근린공원 옆에는 허준박물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동의보감을 썼다고 전해 내려오는 허가벌도 있고 약초정원도 있어요. 이것은 부재 밖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의료기관 중에 허준이 일했던 왕실병원인 내의원은 창덕궁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건물은 없어지고 터로 추정하는데요.
조선 초 서민의 의료기관이었던 재생원은 안국역 옆에 한양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해민선은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그 터가 있어요. 두 번째, 지석영님은 조선 말기에 의사로 가보개혁에도 참여하고 주시경과 함께 한글 표기법을 정립한 국문학자입니다. 당시 천연두라는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마마신이라고 불리는 등 귀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았나요? 이렇게 지석영은 일본으로 건너가 종부법을 배워와서 서울에 종부장을 세우고 일방 접종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도 설립하도록 청원하여 교장이 되기도 하였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식 의사를 많이 양성했답니다. 과거 지석영이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성의학교는 현재 종로구 해월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며 여기에는 지석영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또한 종로 상가역 근처에는 지석영 선생의 집터가 있습니다. 다음 61쪽을 펼쳐주세요. 서울에는 조선시대의 왕을 도우며 나라를 발전시킨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난장판이었던 고려왕 도시기에 황산벌 대첩으로 유명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이때 정보전은 유교를 바탕으로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하고 큰 복을 누리고 번영하라는 의미에서 경복궁이라고 궁궐을 짓기를 돕고 임금의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의 광화문이라 큰 문에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여기서 오성은 이항복이고 한음은 이덕형이에요.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이 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모두 관직에 올라 나라를 위해 일을 많이 했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둘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종로구 필운동 대활자고등학교에는 오성인 이항복의 집터가 있으며 중구 남대문로 서울역 근처에는 한음인 이덕형의 집터가 있습니다. 어때요? 가까이 있었지요? 다음은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이란 세조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생각한 6명의 신하를 말합니다. 이 6명은 단종이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이 사육신은 말 그대로 죽은 6명의 신하를 뜻해요. 임금을 향한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서 현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사육신묘가 있어요. 사육신묘가 위치한 곳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노드 근처의 사육신 역사공원으로서 지도에서는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구물머리 남양주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에 뛰어난 학자였어요. 정조대왕의 여러 정책을 훌륭하게 도왔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정조의 수원화성을 세우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것이었어요. 사상뿐만 아니라 기술에도 관심이 있어서 배다리, 거중기, 농로, 유형거 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조대왕의 마음에 쏙든 정약용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을 위해 여러 사상에 관련된 책도 쓰고 여러 기술을 적용한 것들을 만들어냈답니다.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 이름은 다산로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어요. 지도에 분홍색으로 나타났어요. 황희정승님은 무려 정승이라는 최고위직을 지녔는데 게다가 4명의 왕을 모셨으며 본의 아니게 9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돌아가시기 4개월 전까지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니셔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갑부의 장관, 국무총리까지 전보하신 분이랍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유명한 일화 한 편을 봅시다. 어때요? 대단하신 분이시지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다는 중용의 사상이 나타나지요.
교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먼저 조선의 학문에 관련된 두 분이에요. 북쪽부터 5,000원권 지폐에 등장하는 율곡 2의 이름을 딴 율곡 5는 종로구에 있고 1,000원권 지폐에 등장하는 태계 이황의 이름을 딴 태계로는 중부에 있으며 조선의 문화와 관련된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이자 여리의 술가입니다. 이 이름을 딴 살인당로는 서초구에 있어요. 이제 65쪽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윤봉길 의사님께서는 한인의국단 출신으로 물병폭탄과 도시락폭탄으로 유명하지요. 당시 중화민국 상하이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제국의 기념행사에서 일본 공사에게 이 둘 중에 어떠한 폭탄을 던졌을까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길 바라며 안 알려줄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은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에 있어요. 인근에는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따 붙인 내연로도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세요. 안중근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셔서 총도 엄청 잘 쏘셨다고 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자신의 재산으로 학교도 세우실 정도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실천하셨어요. 중국의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첫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리거를 일으켜서 이후 위순 감옥으로 이송되셨어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감옥에서도 많은 글씨를 남기셨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다 돋는다라는 글씨도 그중 하나예요. 또한 감옥에서도 태극기 앞에 왼손 무명지를 잘라 피로 대한 독립을 적어두고 만세를 부르셨다고 해요. 끝내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하셨지만 독립을 향한 그의 오그름은 감옥에 있던 일본군들의 마음도 움직일 정도였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은 중구의 남산도서관 옆에 있어요. 지도를 통해 살펴보세요. 이곳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산 등 여러 역사적 인물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는 없지만 그 옆에 백범 광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성제 이시영 선생님의 동상, 김유신 장군의 동상 등이 있어요. 또 교재에는 없지만 가까운 곳 용산구의 효창동에는 정조의 문효세자묘가 있었던 효창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독립운동가들의 묘로 쓰여서 매연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 백범 김구 등의 묘가 있어요. 또한 언젠가 찾게 될 안중근 의사의 예비묘도 있으며 백범 김구의 기념관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중요한 역사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인 이곳 서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은 우리 지역인 서울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더 알아보고 싶은 역사적 인물, 새 인물과 그 이유를 학습 일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사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사회책 작은 2단원을 들어가 봅시다. 우와,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재미있었나요? 4학년 서울의 생활.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